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공통문제 마지막 22번 풀겠습니다. 아까 30번이라고 잘못 말한 것 같은데 포스가 30번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딱 봐도 근데 킬러 문제 같죠? 형태가 어떤 문제가 나왔나 한번 봅시다. 함수 fx는 3차 함수네요. 3차 함수. 이과한테는 3차 함수가 나오진 않겠죠. 3차 함수가 나오더라도 이과 문제에서는 3차 함수랑 초월함수랑 뭔가 결합된 형태가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구할 게 어쨌든 순서쌍을 구하는 거예요. 순서쌍 구하는 거 참 어려워하죠, 많이. 왜 그럴까? 순서쌍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순서쌍을 어려워하는 이유. 순서쌍을 한꺼번에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한꺼번에 생각하니까 어렵다. 순서쌍을 어떻게 하는 거냐? 결국에는 하나씩 고정하는 게 쉽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PQ의 순서쌍이면 P를 고정하거나 또는 Q를 고정을 해야지 쉽단 말이에요. P를 고정하고 Q를 변화시켜가면서 어떻게 되는지, Q를 하나씩 고정하고 P를 변화시키면서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쉽지, PQ를 다 변화시키니까 그걸 한꺼번에 생각하려는 거 어려운 거예요. 결국엔 마지막 과정에서 어쨌든 순서쌍을 처리해줘서 답을 구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씩 해주자. 그거 생각합시다. 일단 그거 생각합시다. 자, 그럼 다시 문제를 가면 근데 순서쌍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게 해야 돼요. 가 조건과 나 조건. 자, 그럼 가 조건 봅시다. 가 조건. 절대값 fx? 절대값 fx 어떻게 그리죠? y는 fx 그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x축 아래 부분 어떻게 하면 돼요? 확 뒤집어 제끼면 되잖아요. 그럼 절대값 fx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절대값 fx가 x는 a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되도록 한대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가번이 뜻하는 바가 뭐죠? 결국에는 절대값 fx의 극값이 몇 개가 돼야 된다. 5개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가번을 해석하면 절대값 fx의 극값이 몇 개? 5개다. 근데 절대값 fx를 추적하려면 결국에는 무엇을 추적해야 되죠? y는 fx를 에서 먼저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3차 함수인 거 알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3차 함수의 개형을 알고 있어야죠. 이거 수학2를 제대로 학습을 했으면 3차 함수 개형은 3개, 4차 함수 개형은 4개라는 게 학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건 암기사항이죠. 그죠? 그럼 첫 번째 개형 어떤 게 있어요? 3차 함수는. 요런 개형. 극대랑 극소가 다 있는 개형도 있고 3중근을 갖게 이렇게 되는 개형도 있고 아니면 극값이 없이 3중근도 없이 이렇게 그냥 쓱 증가하는 3가지 개형밖에 없어요. 이거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값 fx를 그려봐야 되는데 그 극값이 5개가 되게 하는 개형이 이 중에 어떤 거가 될까요? 딱 봐도 얘네 둘은 안 된다는 거 보이죠? 왜요? 얘네는 어차피 처음부터 극값이 없어요. 근데 극값이 없는데 얘네가 극값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절대값 fx가 되면서 뾰족점이 생기는 그 뾰족한 그 순간에서 극값이 될 수 있죠. 근데 그래봤자 한계잖아요. 그거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x축이 이런 식으로 생긴다. 그래봤자 이런 데서밖에 극값이 생기지 않아요. 얘도 마찬가지죠. 이런 데서밖에 생기지 않죠. 극값이 어쨌든 5개는 못 돼요. 얘네는 어차피 나가리네요. 안 된다. 그럼 얘네는 어차피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이건 딱 그냥 그려만 봐도 바로 보이는 사실이네. 얘네요. 극대랑 극소가 다 있는 거네요. 그럼 얘를 좀 크게 확대를 합시다. 얘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의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어요. 이 문제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합시다. 자, 우리가 평가 문제에 절대값 fx는 많이 나오는데 절대값 fx는 결국 x축의 위치가 중요했잖아요. 근데 지금 x축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케이스를 나눠야죠. 일일이 다 해봐야 됩니다. 그럼 x축이 이렇게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또 x축이 내려가면 이제 x축의 위치가 내려가는 거죠. 점점 내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때 그래프 절대값 fx가 변할 수 있는 그 경계는 당연히 그 x축이 극대값에 오는 요 순간, 또 극대와 극소에 오는 순간 이렇게 있겠죠. 또 극소에 오는 순간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래에 가는 건 어차피 위에 가는 거랑 대칭인 관계겠죠. 이 중에 5개가 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원래 y는 fx 이 경우는 극대 극소, 즉 극값이 2개는 갖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극값이 5개가 돼야 된다는 거는 3개가 추가돼야 돼요. 3개가 어떻게 추가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뾰족점에서 추가되는 거 아니에요. 뾰족점이 3개가 만나면 되겠네요. 그럼 얘밖에 안 되네요. 가운데 있는 거. 다른 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맨 위에 있는 거는 추가되는 게 요거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극대점에 x축이 오는 경우는 요때 하나밖에 추가가 안 돼요. 어쨌든 나머지 경우 다 하나밖에 추가가 안 되네요. 보니까. 그죠? 얘네만 되네, 얘네. 즉 x축은 극대값과 극소값 사이에 있다. 그 말은 해석하면 뭐죠? 해석할 수 있어야죠. 아, 극대는 양수고 극소는 음수구나. 그걸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극대 극소값 구해봐야겠네요. 극대 극소와 미분이잖아요. 미분해야겠네요. f'x는 3x제곱 빼기 6px, 얘는 3x 곱하기 x-2p가 되겠네요. 아, 따라서 x는 0과 2p다. 0과 2p다. 0일 때가 있고 2p일 때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아, 극대값은 f0이겠네요. 이건 뭐야? 극대값은 결국 f0이고 이 값은 0보다 커야겠고 극소값은 f2p겠네요. 이거는 당연히 0보다 작아야죠. 그럼 f0 값은 얼마죠? 함수값 정리하고 갑시다. 요 옆에다 정리하면 f0은 q고 f2p는 8p 세제곱 빼기 12p 세제곱 더하기 q 빼기 4p 세제곱이네요. 아, 따라서 f0이 0보다 크다는 거는 q가 0보다 크다는 거고 f2p가 0보다 작다는 거는 f2p가 0보다 작다는 거는 q 빼기 4p 세제곱이 0보다 작다는 거네요. 아, 그럼 q의 범위가 나오네요. 따라서 q는 0에서 4p 세제곱 사이다. 가번에서 우리가 부등식을 하나 얻을 수 있는데 사실 0에서 q가 0과 4p 세제곱 사이라는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가번이 있는 거죠. 그냥 이거 부등식 딱 하나만 알려줘도 되는데 그걸 숨기기 위해서 지금 절대값 fx의 극값의 개수를 추적하게끔 만든 거죠. 결국에는 해석을 하면 그겁니다. 가번 해석 다 됐어요. 나번으로 가야지. 이것만 해도 순서상 셀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나번이 또 제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나번 봅시다. 나번 역시 절대값 fx를 관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문제가 다 일관성이 있죠. 평가 문제는 절대값 fx를 가해서 관찰했으니까 갑자기 f 절대값 x 이런 거 관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절대값 fx를 관찰하는 거예요. 함수가 바뀌지 않는다고요. 이게 일관성을 지킨다고요. 평가 문제들은. 그런 것도 좀 관찰을 해보면 좋아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절대값 fx의 최대값. 이번에는 최대 최소를 물어봤네요. 구간이 정해져 있을 때 폐구간에서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구하죠? 최대의 후보는 어떤 거예요? 극대값 아니면 구간의 끝값이잖아요. 명확하네요. 어차피 우리는 절대값 fx의 개형을 대략적으로 알잖아요. 왜? 우리는 x축이 어디 있는지 아니까. 우리 아까 가번 풀 때 x축이 여기 있다는 걸 추론했잖아요. 그러면 절대값 fx 그리면 빨간색으로 그리면 점선으로 이렇게 x축 아래 부분이 뒤집어져 올라가겠네요. 그럼 이거를 다시 정리합시다. 절대값 fx를 일단 그리고 갑시다. 올라간 부분 점선으로 표현할게요. 원래 그리고 올라보면 점선. 근데 이 문제가 이 올라가는 높이가 원래 극대값보다 높게 올라가는지 낮게 올라가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건 일단 알 수 없으니까 일단 대략적으로 그립시다. 안 그리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겠네. 이게 y는 절대값 fx. 그리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거 극값의 위치를 알아요. 0하고 2p. 근데 우리가 나번은 뭘 만족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최대값과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의 최대값을 각각 구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것이 같다는 조건을 세워야 되는 거니까 케이스를 나눠야겠네요. 어떻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아니 문제에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잖아요. 뭐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킬러 문제라고 해서 뭐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거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그러면 첫 번째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지금 문제가 마이너스 1이 어디 있는지 모르죠. 즉 마이너스 1이 여기 0의 바로 이웃에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점선 영역에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간의 끝값인 마이너스 1과 1 그리고 극대값인 f0이나 f2p 이런 게 중요하게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인데 1도 어디 있는지 모르죠. 1도 0의 이웃 바로 옆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점선의 영역에 있을 수도 있는데 잘 보면 여기가 2p죠. 2p면 2보다 2 이상인 거잖아요. 그럼 1은 무조건 2p보다 작겠네요. 그러니까 2p를 넘어갈 수는 없겠네요. 어쨌든 그죠. 마이너스 1이 요 점선이냐 실선이냐 1이 점선이냐 실선이냐 그 문제네요. 근데 보니까 마이너스 1과 1이 이 실선 구간에 있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 알겠죠? 왜? 극대 정의에서 문제가 안 되죠. 극대가 뭐예요? 그 지역에서 짱이잖아요. 로컬 맥시멈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마이너스 1 그 실선 구간에서는 0이 짱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이 발을 내디딜 틈이 없어요. 어차피 최대는 F0이 되니까. 그럼 여기 있는 거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문제가 되냐? 점선 영역에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점선 영역에 있을 때는 이제 0보다 F0보다 커질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더 왼쪽으로 가버리면 얘도 1도 마찬가지죠. 1도 마찬가지로 이게 만약에 이 점선이 실제보다 이렇게 높은 그래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점선 영역에서는 요 함수값이 f0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 가능성은 있는 거죠. 어쨌든 실선 영역에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대가 될 수 있는 후보가 뭐예요? f-1이에요? 아니죠. 이 점선 영역은 f-1이 아니죠. 마이너스 f-1이죠. 왜? 뒤집었으니까요. 그리고 f0 원래 f0 극대값 그리고 마이너스 f1이 되겠죠. 점선 영역이기 때문에 두 개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얘네는 점선 영역이죠. 얘는 점선 영역이에요. 점선 영역이므로 마이너스야. 점선 영역이므로 마이너스를 붙인다. 그거를 기억해야죠. 그럼 각각 함수값을 조사하면 되겠네요. 우리 함수를 아니까 구합시다. f-1을 먼저 구할까요? 저 위에다 먼저 구할게요. f-1은 얼마죠? f-1은 빼기 1 빼기 3p 더하기 q. 그러니까 마이너스 f-1은 얼마죠? 1 더하기 3p 빼기 q. 그리고 f1은 1 빼기 3p 더하기 q. 그러니까 마이너스 f1은 마이너스 1 더하기 3p 빼기 q. 이렇게 되겠네요. 즉 얘 마이너스 f-1은 1 더하기 3p 빼기 q. F0은 아까 Q였죠? 극대는 구했죠? 마이너스 F1은 마이너스 1 더하기 3P 빼기 Q. 이렇게 되겠네요. 아 그런데 이 중에서 얘는 나가리죠. 마이너스 1 더하기 3P 빼기 Q. 왜냐? 어차피 1 더하기 3P 빼기 Q보다 무조건 작잖아요. 그러면 얘는 최대가 될 수가 없죠. 아 1 더하기 3P 빼기 Q와 Q의 세력 싸움이었네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구간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도 따져보면 되죠. 마찬가지로 해봅시다. 마이너스 2는 어디 있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 2는 한 번 더 그려볼까요? 그래프를 한 번 더 그려볼게요. X축이 이렇게 있고 점선으로 이렇게 실선 그 다음에 점선 실선 얘가 0이고 얘가 2P란 말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2도 이 실선 영역에 있을 수도 있고 이 점선 영역에 있을 수 있는데 역시 아까랑 마찬가지 원리에 의해서 아까도 마이너스 1이 실선에 있는 건 의미가 없었잖아요. 얘도 역시 실선에 있는 건 의미가 없죠. 왜? 어차피 F0이 크잖아요. 거기서는 최대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실선에 있을 때는. 그럼 얘도 역시 후보가 될 수 있는 거는 일단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겠네요. 그리고 F0 값도 되겠네요. F0 값은 원래 극대니까. 그리고 또 후보가 될 수 있는 거는 2가 실선 영역에 있을 때
의미가 없죠. 마찬가지로. 그런데 E가 지금 EP랑 관계를 봐야죠. EP는 지금 P의 조건이 뭐였죠? P 자연수잖아요. 그럼 EP는 E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E랑 EP가 같을 수는 있어도 E가 EP를 넘을 수는 없죠. 어쨌든 점선까지는 돼요.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지금 제가 임의로 지금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 그래프는 이렇게 더 올라가는 그래프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 f2 값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즉 점선에서의 마이너스 2의 함수 잘못 말했네요. 이 마이너스 f2 값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f0보다. 왜 마이너스를 붙였죠? 점선이니까 마이너스 붙였죠. x줄 대칭했으니까. 즉 마이너스 f2가 후보가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f-2 값과 f2 값을 구해봐야겠네요. 여기 옆에다 구합시다. f-2는 얼마죠? 빼기 8 빼기 12p 더하기 q. 그러니까 마이너스 f-2는 8 더하기 12p 빼기 q. 그리고 f2 값은 8 빼기 12p 더하기 q. 마이너스 f2 값은 빼기 8 더하기 12p 빼기 q. 이렇게 되겠네요. 즉 얘는 8 더하기 12p 빼기 q였고 마이너스 f2는 마이너스 8 더하기 12p 빼기 q였네요. f0은 q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f2 나가리죠. 왜? 마이너스 8 더하기 12p 빼기 q는 8 더하기 12p 빼기 q보다 무조건 작잖아요. 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는 8 더하기 12p 빼기 q랑 q의 세력 싸움이었네요. 그죠? 그리고 왼쪽은 아까 푼 문제들 지웠어요. 혹시 이거 킬러 문제인 것 같은데 공간 많이 차지할까봐 밑에다 써도 되는데 그냥 옆에다 쓸게요. 어차피 아까 풀이를 했으니까 지웠어요. 역시 공간을 차지하네요. 써야겠네요. 3번은 여기다 쓸게요. 29번 자리에. 자, 세 번째.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이에요. 최대값이 같아야죠. 즉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3p 빼기 q냐의 문제고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는 8 더하기 12p 빼기 q냐 8 맞죠? 8 더하기 12p 빼기 q냐 그 문제죠. 그죠? 그러면 그 두 값이 같아야 돼요. 일단 딱 보이는 게 보이죠? q일 때는 언제 같은 거죠? f 이거 0이잖아요. 얘는 f0. 얘는 f0. 얘는 얼마?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요. 그죠?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최대값이 딱 보이는 게 q로 같은 거죠. 아, q로 같은 거예요. 즉 q로 같다. 만약에 q로 같다. 그 말은 첫 번째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1 더하기 3p 빼기 q보다 q가 큰 거죠. 근데 같아도 되죠.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는 8 더하기 12p 빼기 q보다 뭐가 큰 거예요? 그러면 q가 더 큰 거죠. 물론 같아도 되죠.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잘 봅시다. 이거 좀 관찰을 해보면 8 더하기 12p 빼기 q가 무조건 1 더하기 3p 빼기 q보다 크죠. 그럼 두 개 연립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 거보다 크면 되겠네요. 따라서 8 더하기 그럼 첫 번째 게 날아가는 거 알겠어요? 그죠? 어차피 1 더하기 3p 빼기 q보다 8 더하기 12p 빼기 q가 크니까 아래 조건만 해도 위 조건은 자동으로 성립하는 거니까요. 그럼 따라서 EQ는 이상이다. 8 더하기 12p 이상이다. 따라서 Q는 6p 더하기 4 이상이다. 첫 번째 조건이네요. 그때 Q로 같을 수 있네요. 그죠? 두 번째. 이번에는 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Q가 나오고 Q로만 같은 경우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는 8 더하기 12p 빼기 Q가 나왔다 해봅시다. 근데 두 값이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얘는 여기서 나오는 건 아까랑 똑같이 1 더하기 3p 빼기 q 요 값보다 q가 더 이상이었던 거고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부등호가 반대가 되는 거죠. 8 더하기 12p 빼기 q가 q 이상이었던 거죠. 사실은. 그럼 q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따라서 1 더하기 3p
이상 EQ가. 근데 EQ는 뭐 이하? 8 더하기 12p 이하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때 뭘로 같은 거예요? Q 값은 8 더하기 12p 빼기 Q로 같은 거죠. 그럼 따라서 EQ는 8 더하기 12p겠네요. 근데 잘 보면 EQ가 8 더하기 12p인데요, 그냥. 그럼 당연히 1 더하기 3p보다 큰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고. 그 당연히 8 더하기 12p보다 이하인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럼 EQ가 8 더하기 12p면 되겠네요, 그냥. 따라서 Q는 6p 더하기 4면 되겠네요. 근데 어차피 1번에 속하네요, 그러면. 이상이니까 1번이. 그럼 2번은 필요 없네요. 필요 없는 조건이네요, 2번은. 이거 안 구해도 되는 거였네요. 네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왜 네 가지예요? 지금 1 더하기 3p 빼기 q가 최대인지 q가 최대인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는 8 더하기 12p 빼기 q가 최대인지 q가 최대인지. 그 2 곱하기 2에서 네 가지죠, 총. 그럼 지금 그 중에 두 가지를 했어요. 세 번째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이번엔 q가 아닌 거죠. 1 더하기 3p 빼기 q가 최대인 거예요, 여기서는. 그리고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는 q가 최대인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일단 1 더하기 3p 빼기 q가 q 이하여야 되고,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는 8 더하기 12p 빼기 잘못 썼네요. 이게 바뀌어야죠. 1 더하기 3p 빼기 q가 q 이상이어야 되고, 8 더하기 12p 빼기 q, 얘는 얘보다 q가 더 이상이어야 되죠. 그죠? 그럼 q의 범위가 8 더하기 12p에서 1 더하기 3p까지 나오네요. 말이 안 되잖아요. 8 더하기 12p가 1 더하기 3p보다 큰데 이건 모순이죠. 모순이죠. 왜 모순이라고요? 이거 연립하면 8 더하기 12p에서 EQ가 1 더하기 3p가 나온다니까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모순이죠. 8 더하기 12p는 무조건 1 더하기 3p보다 크잖아요. 말이 안 되죠. 3번도. 4번. 4번은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뭐가 돼? 1 더하기 3p 빼기 q가 되고, 이번에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는 뭐가 되는 거죠? 뭐와 뭐의 싸움이었죠, 아까? 8 더하기 12p 빼기 q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두 값이 뭘로 같은 거죠? 각각으로 같은 거죠. 그러면 p 값이 바로 나오네요. 그러면 1 더하기 3p는 8 더하기 12p가 되네요. 근데 어차피 p가 자연수인데 자연수가 안 나오네요. 9p는 마이너스 7이니까 말이 안 되죠. 역시 모순이네요. 3번, 4번 다 모순이네요. 따라서 1번밖에 안 되네요. 알겠네요. 이제 명확해졌네요, 문제가. 복잡해 보였지만 q는 6p 더하기 4 이상이었고, 아까 처음에 구한 거 0에서 4p 세제곱 사이였구나. 요 두 개 연립부등식 하면 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럼 결국? 자, 그럼 마지막 과정 합시다. 아래다 할게요. 어쩔 수 없이. 실제 시험지에서는 이거 공간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시험지 뒷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 풀었다고 해서 실전적인 게 아닌 게 아니에요. 뒷면에다 푸는 거를 그냥 뒷면이 없으니까 그냥 나는 옆에다 푼 거죠.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실제 시험 볼 땐 뒷면에다 풀면 됩니다. 공간 부족하면. 자, 결국 q는 0에서 4p 세제곱 사이, 첫 번째 조건. 그것과 뭘 만족해야 되죠? q는 6p 더하기 4 이상이었겠네요. 두 개를 만족해야겠네요. 이거 부등식의 영역이네요. 부등식의 영역 우리 많이 했잖아요. 고1 때 많이 했잖아요. x, y로 넣으면 되죠. p를 x, 당연히 q를 y로 넣어야겠죠. 그럼 0에서 y가 4x 세제곱 미만, 그리고 y는 6x 더하기 4, 그리고 x, y는 25 이하 자연수. 고1 문제가 돼버렸네. 그냥 바로 고1 문제로 돼버린 거예요. 그냥 이거 풀면 되는 거네요. 자, 어떻게 풀죠? 원래는 y는 4x 세제곱 그래프도 그려야 되는데 직선만 그립시다. 그냥 어차피 얘는 그냥 식으로 처리해도 될 것 같아요. 6x 더하기 4는 일단 그려봅시다. 우리 이거 부등식 영역 그래프 그려서 하잖아요, 보통. y는 6x 더하기 4의 그래프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어차피 x, y는 25 이하여야 돼요. 그럼 25 이하려면 일단 x가, 자, 하나씩, 아까 맨 처음에 말했죠, 순서상 하나씩 한다고.
지금 p를 하나씩 고정시키는 거예요. x를 하나씩 고정시킨다고요. 1, 그리고 2, 3, 4, 5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하는데 어차피 y도 25 이하여야 되죠. 그러면 5 안 되죠. 4도 안 되죠. 3까진 가능하네요. 3이면 22니까. 그럼 1부터 해봅시다. 첫 번째, x는 1. x는 1이면 그러면 y는 자 x를 하나씩 고정한 거예요. 아까 하나씩 고정하랬죠. pq 지금 p를 고정하고 있는 거예요. p가 x잖아요. x가 1이면 y는 10 이상. 어디 미만이죠? 4 미만이에요. y가 4x 세제곱 미만이니까 말이 안 되죠. 모순. x는 2면 y는 16 이상이네요. 16 이상 32 미만인데 32가 제한 조건이 아니죠. 사실은 25 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몇 개? 10개네요. 25 빼기 16 더하기 1이라니까 10개겠네요. 세 번째, x는 3일 때는 어떻게 되죠? x는 3일 때는 22 이상. y가 x가 3일 때 4x 세제곱 당연히 따질 필요 없죠. 어차피 25보다 커버리니까 25 이하만 따지면 되겠네요. 이거 4개네요. 따라서 10 더하기 4는 14개. 깔끔하게 나오죠. 그죠? 자, 이 문제 상당히 까다로워 보였는데 별로 그렇게 막 복잡하진 않았어요. 어차피 케이스별로 딱딱 되고 케이스가 여러 개로 나눠지지 않고 어차피 첫 번째 케이스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부등식 영역도 딱 2가지로 깔끔하게 나왔고 연립하기 쉽게. 첫 번째는 이 문제는 결국 쓰인 개념을 보면 극대와 극소, 극대 극소와 미분. 역시 미분 문제죠, 사실. 근데 극대 극소와 극대 극소의 정의를 물어봤어요, 사실. 이건 미분과 상관없죠. 뾰족점에서도 극대 극소가 될 수 있다는 거, 최대 최소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물어보는 문제였죠. 그러니까 구간에서의 최대 최소, 구간에서의 최대 최소, 최대 최소와 미분이죠. 구간의 끝값과 극대값이 후보가 된다. 그리고 순서상 어떻게 한다? 한 개씩 고정한다. 한 개씩 고정을 안 하니까 어렵다. 한꺼번에 생각하려니까 어렵다. 지금 마지막 처리할 때 하나씩 고정했잖아요. x 고정, 1로 고정, 2로 고정, 3으로 고정. 그 다음 y만 지금 가변이잖아요. 부등식으로 하나씩 고정한다고요. 한 개씩. 다섯 번째는 부등식의 영역이죠. 부등식의 영역 많이 어려워들 하죠. 그래프를 안 그려서 그래요. 그래프 그리면 쉽습니다. 부등식의 영역. 그리고 여섯 번째, 또 아까 빼먹은 게 3차 함수. 3차 함수의 개형이네요. 3차 함수의 개형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뭐 어렵지 않잖아요. 3차 함수니까 3개, 4차 함수는 4개.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모르면 지금 외우세요.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쓰인 개념 없나요? 뭐 나머지 뭐 케이스 분류? 케이스 분류하는 건 뭐 킬러 문제의 기본이죠. 케이스 분류. 확률 통계도 마찬가지고. 자, 이게 이제 공통 문제에서는 이제 킬러 문제로 나온 것 같은데 그냥 차근차근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조금 있다가 확률과 통계 마저 보겠습니다.